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중국에서의 전장 행보,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대미 투자안 발표, 경랑 속에 빠져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행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보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 침체 등 다양한 악재 속에 쌓여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 더 회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예. 사실 어떤 이런 격변기, 이런 뭔가 어떤 과도기, 뭔가 전환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선지자까지 갈 수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던 거, 또 이건희 회장이 그걸 이끌었던 거 등등.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 것처럼 또 현대자동차가 그 남의 자동차 갖다가 껍데기만 이렇게 철판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다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데서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의 또 이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과도기, 또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다양한 그런 기업들, 또 기업인들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현재 크게 눈에 보이는 건 이 두 회사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 SK가 HBM을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또 하나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경계감이 다소 있는 한 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호재거리, 뉴스거리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매수 신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뉴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얘기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210억 달러 이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은 오늘 좀 새벽에 좀 전해진 거고요. 어제 사실 현대차 또 현대차 그룹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오늘 모습이고, 자, 어제 주가들 한번 보시죠. 현대 차가 일단 어제 3.9%, 그다음에 기아도 어제 3.1% 올랐고요. 현대에서 이번에 같이 미국 좀 들어가죠. 미국의 제철소를 루지애나주에 만들기로 했는데 2.4%, 현대 글로비스도 5% 넘게. 모비스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지주회사격인데 5% 가까이.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 현대차 그룹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즈음에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현대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9만 원대가 깨질 정도였습니다. 살짝이긴 합니다만. 그러고 나서 좀 현대차가 쭉 주가가 좀 올라와서 이제는 21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새벽에 이 소식, 사실 이거는 예상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는 이런 새로운 얘기도 하기가 좀 그런 애매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주가에서 이제 단순히 오르는 거로만 반영이 될 거냐, 단기적일 거냐,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이제 현대차가 과거에 이제 정고점이 30만 원대 근처까지 다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이번 주 중에 아마 보여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현대자동차의 주가, 현대자동차 그룹주의 주가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던 이 관세 리스크가 이제는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넘어간다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현대차의 투자가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과연 지금의 글로벌 2, 3위권의 위상을 글로벌 이제 1, 2위권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번에 지금 26일 날 지금 밑에 있습니다만 준공을 하는 조지아주 HM GMA 공장 같은 경우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베팅을 하고 이제 이번 대규모 투자 자동차 생산만 8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또 중국의 공장을 또 새로 짓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하는 게 미국에서 과연 충분히 다 팔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이런 베팅이 예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베팅을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또 향후에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변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의 위상을
어떻게 좀 바꿔갈지 좀 기대를 하고 또 여러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기대를 좀 하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 한번 다시 한번 또 주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가보겠습니다.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LB 두 회사 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3%, 그다음에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는 15% 급등을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금요일이죠. 주가 하락 부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미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진들,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 이 부분이 어쨌든 효과를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도 5월 FDA에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힌 게 이제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제 주가가 이렇게 두 회사 모두 급반등을 했던 거는 회사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적거릴 경우에는 결국 더 시장에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당장 그날 당일날 오후에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줌으로써 이제 투자자들을 좀 안심을 시키고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선 반면에 외국인들이 좀 대거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방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아직은 뭐 며칠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다. 오늘 또 미국 시장도 좋았으니까 딱히 이 두 회사가 갑자기 또 주가가 급락할 만한 그런 뭐 당장의 어떤 그런 돌발 악재는 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이게 크보빵이라고 아주 유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SPC 삼립에서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SPC 삼립이 이제 크보, 즉 KBO죠. 한국 프로야구위원회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각 구단의 이제 캐릭터를 화한 빵을 이제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8%나 상승해서 57,500원으로 마감이 좀 됐고요.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되게 좀 무겁고 사실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던 종목이고 SPC가 이제 이런저런 그 사고 때문에 작년 뭐 그 전에 계속해서 좀 노이즈들이 있었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했는데 이 소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6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 뭔가 수요가 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최단 기간 100만 봉의 판매 효과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요즘 전체적으로 음식 업종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즉 가격도 다 올렸고요. 반면에 원재료 값은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또 유가도 좀 하향 안정세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보빵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SPC 삼립의 이런 주가 상승은 결국 음식 업종 전체 상황에서 또 함께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체크상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재차 언급하자 시장이 크게 화답을 했는데요. 이날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주요 종목인 테슬라가 무려 11%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테슬라 주가에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제약이나 자동차와 관련해서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인 관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보다도 조금 더 완화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어지는 모습이 간밤 뉴욕 증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간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는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쉬어갔던 반면 간밤 뉴욕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반도체주들의 훈풍에도 힘을 실어줄지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인물별로 중요한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샤오미에 직접 방문을 했었죠. 이번에는 비아디 선전 본사에 방문을 해서 자동차 전장 사업 분야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관하는 글로벌 CEO 회동에 참석할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이재용 회장의 다양한 행보들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해서의 행보들이 이어지면서 어제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선 회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밤 현대차 그룹이 4년 동안 미국에 무려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쪽만 늘리는 게 아니라 물류나 철강 쪽 그리고 미래산업이나 에너지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죠.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현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안들이 간밤에 쏟아졌는데 앞으로 이런 골자를 내용으로 현대차는 주지아주 공장을 통해서 생산 연량이 연간 120만 대까지 증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체적으로 이 철강 또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관세와 관련돼서 부담감을 줄여내서 가격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당한 리스크와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그룹차를 콕 집어서 앞으로 현대는 관세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줬던 만큼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부품 쪽 위주로도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래스카 주지사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일정을 하루 추가적으로 더 늘렸죠. 정부 인사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SK나 포스코, 하나와 같은 이 그룹의 총수들까지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인 주가 상승은 있었습니다만 이 그룹별로 전해지는 소식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일정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S&P의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서비스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조업 쪽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확장 국면이 아닌 위축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이런 관세를 조금 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경제 지표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를 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자동차나 의약품과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 수입이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는 국가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인도와 중국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다시 한번 우회해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 휴전원과 관련된 회담을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 양국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휴전이 되든 혹은 종전이 되든 이 재건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시죠. 내일부터 유럽 폐암학회가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주주총회 일정도 이번 주에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동성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지금 시각 기준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현대그룹주들의 주가가 강하죠. 현대제철 4%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기아도 4.6%까지 올라오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이 아예 미국에서 이 철강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중국 쪽에서 지금 이 철강을 11 기준으로 10%
감축 생산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혼재가 되면서 오늘 4%대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의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동일하게 거래량 순위로 보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14%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급락을 했다가 어제 다시 반등에 성공한 HLB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에서는 3.7%대 상승을 보이면서 55,000원 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3대 지수가 일제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던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매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알아보고요. 빅샷 종목 2종목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제 흔히 얘기하는 점상, 이제 공식 용어로 기세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네이처셀 관련돼서 한번 이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일단 뭐 FDA 혁신치료제 지정의 상한가를 이제 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혁신치료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이 혁신치료제 지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있어서 임상 초기 단계에서 이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적극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약간 좀 노이즈도 좀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주주분들한테 좀 약간 축하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조인트 스템이라는 약이 관절 관련된 약이죠. 관련돼서 어제 이제 기세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혁신치료제 지정이 이 시간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정규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체결강도 완성이 됐으니까 갖고 왔겠죠. 뭐 이날은 체결강도 완성이 돼도 뭐 살 수도 없는 날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요날 딱 바로 전날 체결강도가 완성이 딱 되면서 어제 이제 점상 이제 좀 얇아갖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기세 상한가를 딱 가면서 사실 한 번도 안 풀리고 기세 상한가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게 오늘도 좀 약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조인트 스템의 혁신치료제 지정 소식이 정규장이 종료가 된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규장에서 또 체결 강도로 신호가 나왔다는 게 또 기대됩니다. 네, 그것도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체결 강도를 한번 통해서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거래량이 사실 그동안에 그러네요. 뭐 3.7% 내외, 네. 3% 내외로 움직인 날이 몇 개 있었었어요. 네. 근데 체결 강도 상에서 아직은 이제 일주일 최근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기세 상한가, 점
시장 가기 전에 거래량이 두 배가 2배 늘었어요. 이상 넘게 네. 이게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약간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힌트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들어가면서 일단 상당히 좋은 체결 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다음날 기세 상한가 주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와, 어쨌든 이사님께서 저희 체결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해주실 때 유일한 선행 지표다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체결 강도로 시그널을 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기사가 나올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나온 뒤에 이렇게 혁신 치료제 지정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그 다음 날 네. 바로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500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요. 네. 뭐 창투사죠.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는 그런 창투사인데 최근에 좀 약간 올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넘버 3 안에 드는 공작기계 기업이 이제 그 IPO를 하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두산 공작기계로 불렸던 DN 솔루션즈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사를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가 글씨가 들어가면 뭐 따로 네.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DN 솔루션즈에 투자를 했겠죠.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 DN 솔루션즈 IPO 시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3조다 아니면 5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엑시트, 청신호. 일단 밑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주 쪽에서는 1,600억, 그 다음에 신주 쪽에서는 833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 거를 네. 이제 엑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은 어떤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계 사모펀드인 미리캐피털에서도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서 네. 대주주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몇 시간 전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렇게 또 대주주와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도 네,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트상으로 위치는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두 번 정도 네. 이제 타이트하게 올랐는데 네. 그 오르기 전에 이렇게 작은 양봉으로 돼 있는 날 이날 이제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차피 큰 어떤 이슈도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J커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병 같은 경우에 이제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나아지기 전에 갑자기 잠깐 급속도로 좀 악화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경제도 이제 J커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잠깐 이렇게 나빠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차트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J커브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회복해주는 구간이고 DN 솔루션즈 그다음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재료 관련돼서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거의 한 18%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딱 체결 강도가 나온 다음에 2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이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체결 강도가 보도록 힘을 하겠습니다. 줬는지 네. 보겠습니다. 일단 이 5일 체결 강도가 사실 들락날락하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네. 깔끔하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러네요. 100을 좀 들어갔고요. 네. 1.5% 올라간 날 거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150에 조금 못 미치는 148 정도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야지만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 7% 이상 오르면서 일단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확인해 봤고요. 3거래일 전에 신호가 나온 다음에 2거래일간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직전에 하락된 국면을 전체적으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그 고점 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세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볼 텐데 기대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카 금융 서비스고요. 네, 저희 쪽에서 한번 네. 그 빅샷 종목으로 드렸고 그다음에 예시 종목으로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우리나라 경제 방송 중에서 인카 금융 서비스를 소개한 코너는 저희 코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인카금융 서비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지 딱 한 달 됐거든요. 네네. 지난달 25일 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후에 2자릿대 수익률을 좀 네.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떠한 이슈로 선택을 했는지. 일단 뭐 실적이죠.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가 보통 이렇게 카가 들어가니까 자동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생 카운셀러거든요. 인생 카운셀러. 그 줄임말이에요? 네, 인생 네. 카운셀러 금융 서비스. 네.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이제 제너럴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을 가입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카 금융 서비스가 지금 실적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로 나와 있죠. 인카 금융 서비스 지난 이제 6,315억 매출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4%. 보험업이 막 이렇게 뭐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이 보험을 그 모집을 하는 매니저분들, 우리가 보통 보험 아줌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이상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영업 조직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A 사업을 하고 있는 인카 금융 서비스 우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트 보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린 다음에 어떻게 또 주가가 움직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신호는 전날 나왔고요. 네, 신호가 나온 뒤에 네. 상당히 좀 지루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네. 2월 말은 시장이 폭락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날도 네. 오르는 버텨줬고요. 흐름을 네. 좀 보여줬고 한 2주 이상 거의 3주 가까이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약간 단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은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이제 N자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센 게 올라가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기간 조정만 조정. 준 다음에 네. 올라가는 게 이제 플랫폼 패턴이라고 네. 공식 용어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때쯤 소개를 해드렸죠. 네, 이때쯤, 네. 한 다음에 견조하게 계속 네. 버텨주다가 지금 3거래일간 양봉을 그리면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있는 날 체결 강도랑 그리고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또 체결 강도가 어떻게 네. 유지됐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세금을 네. 들어간 날이에요. 네, 25일 날. 네, 네, 24일, 맞아요. 25일쯤 들어갔고 계속적으로 한 번도 안 풀리고 이제 5일 체결 강도가 이제 지금 그러네요. 풀렸어요. 어제 잠깐 네. 풀렸는데 요 뒤로 가보면 한 달 체결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옆에 보면 이제 석달 체결 강도 곧 100이네요. 60일 체결 네. 강도가 지금 99.93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 사실상 100이죠. 네. 네, 100입니다. 네. 91%로 5일 체결 강도 빠진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카 금융 서비스 저희 방송 보시고 저 종목 조금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면은 네, 네. 지금 한 2자릿대 수익이니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이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네, 매수가 유효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인카금융 서비스 저희가 빅샷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솔케미칼도 3월 10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2자릿대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수익하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세 자리 때 하나 나와야죠, 이제. 네, 중간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한번 준비를 궁금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최경영도 예시 종목 세 번째 확인을 해봤고요. 네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PSK고요. 네.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예요? PSK 이제 반도체 전공정 기업인데요. 네. PSK 홀딩스도 있어요. 근데 분할하면서 PSK 네. 홀딩스는 후공정 쪽을 맡았고 네. PSK는 이제 전공정 쪽을 레거시 맡아라. 쪽 하는 기업이죠. 네, 관련 네. 기업 이제 그 전공정 쪽은 네. 웨이퍼와 관련된 기업들이기 아. 때문에 레거시 쪽이 이제 물량이 늘어나야지만 웨이퍼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기존의 전통의 디램과 낸드가 좋아지면은 이제 전공정 쪽이 움직이게 되는데 회로를 그려진 웨이퍼의 그 회로 바깥에 있는 필요가 없는 부분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가 발려져 있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그런 식각 공정, 세정 공정 관련된 부분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90% 이상 점유율을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50%가 넘는 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또 들고 오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이제 레거시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PSK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데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엄청 늘어나서 나름대로 좀 선방한 그리고 성장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중국 말고 이제 북미에서 이제 활로를 찾는다. 이제 북미 쪽에 마이크론도 고객사거든요. 네. 마이크론, 인텔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PSK가 일단은 뭐 올해 좀 기대가 된다. 근데 그 라이벌 기업들이 워낙에 좀 유명한 기업들이라 뭐 램 리서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라이벌, 도쿄 일렉트론 네. 이런 기업들이 라이벌이라 PSK도 계속적으로 좀 기술을 일단 R&D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지금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그래도 최근에는 좀 회복을 해주려는 모습인데 PS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네. 정고점 약간 넘은 듯한 느낌인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네. 자리는 아니었는데 요 두 날 좀 음봉으로 위아래로 좀 약간 흔들린 날 이 두 날의 체결 강도를 보고 일단 홀딩을 할 수 있는 어떤 신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 조정 구간에서 체결 강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단 PSK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화살표 있는 날 체결 강도 나왔고 그리고 조정 그 다다음 날에 나왔는데 어떻게 체결 강도가 또 신호를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신호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뭐 그 5일 체결 강도는 처음 들어가 그날 네. 샀어도 나름대로 10%가 넘는 수익이긴 한데 이제 요 두 날이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 21일이랑 21일. 목요일 요 두 네. 날 이제 흔들렸었는데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복귀를 네. 하고 이날 있잖아요. 네, 네. 요 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날 음봉인데 그날도 일단 체결 강도가 높게 당일 체결 강도 유지가 됐다라는 점. 근데 5일 체결 강도 아주 그냥 러프하게 큰 움직임 없이 지켜줬다는 점에서 두 개의 어떤 음봉에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체결 강도를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살 수 있는 혹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체결 강도가 좋습니다. 특히나 그 레거시 반도체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레거시 업황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좀 긴 기간 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또다시 뉴스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체결 강도를 통해서 아직은 그래도 버텨줄 만하다 뭐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예시 종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요. 빅샷 종목 2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네. 조금 개별주 성격의 종목군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VMC 홀딩스인데요. 사실 저 이 종목 보고 되게 낯설다. 네, 예전에 코라홀딩스인데 네. L이 이제 라오스, V 베트남, M 미얀마, C 캄보디아 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있는 기업들 이제 한상 네. 기업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오세영이라는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상 기업인데 코라홀딩스가 이제 라오스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이건 이제 시쳇말로 네. 대통령 다음으로 어떤 권력이 좀 세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로 좀 약간 유명한 그리고 큰 기업입니다. 근데 네. 과거 이제 코라홀딩스에서 이름을 좀 바꿨죠. 오세영 회장님이 이제 라오스에 중고차 한 대인가 두 대 갖고 와서 지금 엄청나게 기업을 키운 분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도 요 인도 네. 차이나 반도 쪽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우리가 보통 판매회사군요. 네. 개발도상국들 보면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엄청 많이 오토바이도 타죠. 만들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뭐 다른 사업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그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런 금융 쪽을 또 그 KB금융이 좀 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과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네. 이제 적자에 좀 시달리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 6년 만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이 최근에 좀 약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적인 부분은 사실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라기보다는 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산 국가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합니다만은 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뭐 이런 네. 나라들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그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도국에서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고 또 뭐 제작도 하고 뭐 이런 회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지금 주가의 위치 6년 만에 턴어라운드면은 조정도 좀 길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이 받았죠. 네. 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 차트는 와. 조금 더 길게 뽑아 오려고 하다가 네. 그러면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일단 내려오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한 세 달 동안 바닥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뭐 한 3중, 4중 바닥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올해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한 흐름이 이게 지금 1년 추세인 거죠?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3번 연속 음봉 나오면서 올라간 것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약간 전고점을 가볍게 대량 거래도 한번 나왔고 돌파를 한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위치인데 체결 강도도 그 의미를 좀 더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결 강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어제 나왔군요. 네. 3일 연속 올랐는데 네. 어제 이제 체결 강도가 완성이 어. 됐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체결 네. 강도가 아주 크게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처음 이제 오랜만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5일 체결 강도가 이제 처음으로 몇 달 만이 아니라 뭐 1년 만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100을 넘었고 당일 체결 강도도 100을 넘는 흐름, 한 200, 300 정도 되는 뭐 그런 높은 체결 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스타트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체결 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LVMC 홀딩스 공개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오, CJ 프레시웨이요. 네. 기업 내용 공격적이지는 않으지만 주가 흐름은 상당히 지금 공격적이거든요. 일단 뭐 비슷한 기업이 이제 현대 그린푸드 네. 뭐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식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그래서 이제 현대 그린푸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CJ 프레시웨이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올랐는데 제가 이제 갖고 오는 종목군들 이제 앵커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간 거 안 갖고 오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적으로 들고 올 만큼 모멘텀이 있어서일까요? 일단 시장에서 어떠한 네. 좀 전망을 하고 있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성장 전망 역시 좀 약간 그 첨단 산업 어떤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성장을 하긴 힘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약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막 몇십 퍼센트 성장을 하진 않지만 차분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어디에서 많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쪽에 좀 많이 힘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오피스. 근데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저기 현대 중공업 조선소 가면은 몇만 명이 막 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식사 한번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급식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있거든요. 현대 쪽에서 하는 거는. 근데 CJ 프레시웨이 쪽은 뭐 그런 쪽은 좀 약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약간 다변화시키고 병원 쪽에 약간 리포트를 보면은 병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병원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곳에서 좀 체인을 만들고 지금 납품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장 확장을 나서고 있는데 위치가 좀 공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차트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차트. 오. 3번 연속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왔어요. 네. 저는 한 요런 최소한 요런 자리 아니면 사실 안 갖고 오려고 하는데 네. 어제 흐름이 사실 저는 좀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약간 매물을 좀 받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적었는데 어제 시장이 사실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3일 연속 급등 후에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그런 느낌의 흐름이 나와서 저는 한 번 정도 어떤 오늘 더 쉬어가도 네. 사실 큰 영향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 후에 어제 좀 나름대로 좀 약간 러프하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있어서 CJ 프레시웨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 CJ 프레시웨이 두 번째 들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네. 일단 네 개가 와. 모두 일단 100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좀 약간 잠깐 쉬어갔는데 네. 당일 체결 강도가 일단 115를 유지를 해줬고 그다음에 5일, 20일, 60일 네. 세 달 체결 강도 또 100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저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CJ 프레시웨이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좀 약간
보니까 전일 다소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요. 3분의 네. 1 정도 감소를 하면서 4분의 1로 이제 줄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나름대로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간 상승한 후에 전거래일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 달, 한 달, 그리고 일주일 당일까지도 다 100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100일 4가지가 다 넘는 게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중형주에서도 과연 이러한 체결 강도가 앞으로 주가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건우의 빅샷 시간을 통해서요. 저희가 4가지의 체결 강도 예시 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 2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체결 강도는 과연 우리에게 선행 지표로 매수 신호를 준 것일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상상인증권의 철강산업 리포트입니다. 먼저 전일 중국 신장 지역의 철강 업체들이 하루 철강 생산량 1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철강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철강 감산량이 약 13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 가격과 철강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3.9%, 철광석은 2.9%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초부터 철강 생산량이 현재까지 21.1% 늘어난 데다 중국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렇게 철강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1, 2월 달에 신규 건설 착공 면적 같은 경우 23.2%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만 톤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신장 지역 이외의 추가 지역에서도 감산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저가 제품이 수출이 감소되면서 국내 철강 가격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이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면서 LG U+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유들을 꼽아보자면 먼저 U+ 우리 가게 패키지 같은 경우 레뷰 코퍼레이션의 마케팅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가게 패키지 3년 내 5천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레뷰 코퍼레이션의 마케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고요. 또 이 LG U+ 2021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데다가 현재 이 지분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매수권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협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현재 인수 가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전망인데 이에 따라서 인수 가격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적단 살펴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은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점유율 66%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또 최근에는 이 쇼트 인수로 커머스 시장 진출 역시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한화엔진입니다. 현재 이 캐파 확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 대비 높은 수주 잔고 달성이 기대된다면서 이 주가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올 1분기 1조 130억 원의 수주 잔고를 올리면서 공격적인 수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수주액의 61%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연간 생산 능력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이 고출력 엔진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연간 130대의 캐파를 15%에서 20%가량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 중국 조선소의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앞으로는 북미 LNG 운반선의 발주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도 성장할 것이란 의견인데요. 저속 엔진 부문은 올해 1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데다 유지보수 부문 역시도 약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또 2024년 대비해서 이 매출이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35.6%의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휴젤입니다. 현재 미국 진출이 확정된 데다 또 ITC 소송 이슈까지 해소가 되면서 펀더멘탈이 강화됐다면서 대신증권에서는 미용기기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미국 톡신 시장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의견인데요. 미국 시장은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점유율을 5%만 확보해도 연간 1,0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중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로 추가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입니다. 중국 시장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20% 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유럽에서는 학회 후원과 또 의료진 교육에 더불어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송 비용 절감과 3공장 증설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역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 공장 증설에 따라서 연간 1,300만 바이엘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원가 절감과 또 공급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47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의 상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안도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11% 이상 급등했고 엔비디아 역시 상승 마감하면서 지수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는 최근 2,6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올해 안에는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무역 전쟁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 다시 반등할 시장에 주목할 업종과 테마 살펴볼 텐데요. 방산주와 한한령 해제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주는 최근 유럽,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장을 진행하면서 1,20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전 세계 방산주 시총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전 세계 방산업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한령 해제 관련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지면 관련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주가 역시도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한령 해제 관련주 중에 대원미디어란 종목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조 판매 회사로 역시나 한한령 해제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작년 매출 감소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상황이고 올해 역대급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아직 저점에 위치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공략해보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월 25일입니다.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마켓 스탠바이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일섭위원, 그다음에 고은배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이 관세 리스크 가장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인데 좀 옅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오늘 또 현대차 대규모 이 투자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걸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100% 트럼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게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그대로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또 오늘 어떻게 좀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탑3부터 좀 살펴보죠. 오 팀장님.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이제 거래 종목 대폭 확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주가 이제 상당수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형주는 지금 대부분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달 말까지 이제 800종목 정도가 신규로 거래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그 코스피 7분 먹통 사태도 발생하긴 했지만 향후에 점차적으로 시스템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 확대는 미약하게나마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군들의 수급 변화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벤트 관련된 이슈인데 금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이 주최하는 보아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보아오 포럼은 매년 각국의 지도자와 관료 그리고 기업 대표 등을 초청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간의 글로벌 협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의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AI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럼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그 AI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인 서울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하는 만큼 AI 관련된 언급들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달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됩니다. 뭐 막연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무차익 공매도를 비롯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또 이전 대비해서 공매도의 위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봇주라든지 조선주를 비롯해서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은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선진 시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개선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섹터군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넥스트레이드 종목 확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셨고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 포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떤 걸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SPC 삼립 소식입니다. 자, 또 처절한 주가인데요. SPC 삼립 주주분들은 정말 끔찍한 지금 몇 년을 보내고 계신데 뭐 이렇게라도 올랐으면은 전 정말 좋겠습니다. 크보빵 돌풍으로 SPC 삼립이 지금 뭐 급등을 하였는데 뭐 아직 갈 길은 정말 천리만길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만에 100만 봉이 판매가 되었고요. SPC 삼립에서 역대 내놓은 신제품 중에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추세가요. 크보빵이 KBO와 협업해서 출시한 제품인데 어제 얘기 드렸지만 아쉽게도 롯데자이언츠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만날 수가 없고요. 9개 구단의 특징을 반영한
이 빵이 뭐 띠부실이라는 것은 사실 뭐 예전에 그 포켓몬빵에서 따오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의 이 띠부실을 다 모으는 이 재미, 그리고 빵 맛도 저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크보빵 돌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대차가 미국의 통큰 투자로 인한 기대감,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궁금한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31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이제 연 120만 대 현지 생산 체제로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 전사적인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부품 물류 철강 부분, 미래산업 에너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시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대한 기업이다, 이제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의 마음에 들면 위대한 기업이고 트럼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건방진 기업이 되는 이런 현실이 좀 우프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그리고 대기업으로서 최초로 선제적인 투자를 발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오늘 그 시장에서 아마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주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유일 로보틱스 소식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요즘에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 로봇주거든요. 이 지금 그 새로운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사옥을 인천 청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아주 알짜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노경식 연구소장님, 이분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데 이력이 삼성전자 로봇 개발 부서에서만 무려 27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전문가 3인 권영도, 한정원, 이동원 연구 임원을 추가 영입했는데, 이분들도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인 마루와 로보레이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 개발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영입한 것이 유일 로보틱스가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아마 청사진과 비전을 그리려는 요 세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일 로보틱스의 어떤 걸어가는 길과 주가의 움직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오늘도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로보틱스, 로봇 쪽 얘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5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바로 가보죠. 고은별 앵커. 네, 3월 2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어제 유가증권 시장은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들어 올립니다. 0.71%가량 오르면서 2,650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 상승하면서 724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우선 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두 기업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2.6% 강한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만 7천 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역시나 0.6%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서 전장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이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나 디램의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들 많이 쏟아집니다. 사실 오늘 가장 기대하셨던 건 현대차일 것 같습니다. 우선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무려 8%에 가까운 강한 지금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3만 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대차가요, 지금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 관세 리스크를 어제 단 하루 만에 없애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조 원 대미 투자를 하겠다,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화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오늘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22만 9,500원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기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3.8%가량 강한 시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10만 원 돌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난 기업을 중심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로 인해 좀 조정을 최근에 받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가 간밤에 무려 12%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왔죠. 이에 대한 홍풍 이어집니다.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1.9% 상승, 에코프로도 1.5%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하는데요. 또 눈에 띄는 게요. HLB입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시세 이어갑니다. 5%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낙폭을 계속해서 만회해 주려는 시세 이어갑니다. 56,600원대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화그룹주와 같은 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오늘 1.5% 이상의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오늘은 긍정적입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지수도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만 놓고 보면 참 가볍게 그래도 오늘은 좀 갈 것 같습니다. 어제랑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시장은 계속 좀 옥주였던 관세에 대한 부분 특히 좀 줄어든 것 같고 특히 현대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뭐 이렇게 대놓고 할 정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뭔가 좀 현대차 그룹이 좀 끌고 좀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국 기업들도 뭐 만만치 않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좀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현대차 그룹의 이런 대미 적극적인 투자 계획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좀 밑에서 보신 것처럼 0.15원 내려서 환율은 아직은 좀 우려 깊게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0.84% 올라서 코스피 좀 시작을 했고 코스닥 0.74% 두 시장 모두 0.7% 중반 이렇게 좀 오르면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 수급이 지금 아직은 뭐 미미하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코스피는 소폭 플러스, 기관도 좀 플러스, 뭐 개인도 좀 플러스 이렇게 일단 나오긴 합니다. 자, 일단 실현 출발 상황,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곰배를 거선해 주십시오. 네, 3월 25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산뜻한 봄 날씨처럼 출발도 강한 출발로 이어졌는데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 심리적인 압박이 다소 옅어지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에게 유예안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내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자동차 관세를 가장 먼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투자안에 대한 발표 그리고 테슬라가 간밤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국내 증시에는 훈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요. 양시장 어제는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64%가량 오르면서 2,648포인트, 코스닥도 0.45%가량 오르면서 723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5위권에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오늘 1.4%가량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 삼성전자 6만 1,000원도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레거시 업황까지로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응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오늘 상승폭이 더 큰 상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가량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차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12%가량 올랐는데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다소 부진하고요. 현대차가 동시호가보다는 다소 아쉬운 상승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누적 판매가 3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직접적인 투자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22만 3천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기아도 역시나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10만 원대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못 올랐던 그 상승분을 다 만회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0.49%가량 오르면서 삼바와랑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요. 미국 코스트코에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인터넷 대표 주주의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세를 다시금 이어가려고 시도했던 KB금융 은행주들이 조금 부진한데요. 0.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빠지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1%가량의 하락으로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 방산 관련된 기업들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오늘은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현대차 그룹 가운데서는 탄력이 가장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1%가량 상승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0.8% 상승, 신한지주도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메리츠금융주 보합권입니다. 은행주 확인해 볼 때요. 독일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은행주 금융사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아직 부진한데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조금 없어지고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시작된다면 금융주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2% 가까이 빠지면서 조선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유가 상승과 함께 0.3%가량 상승 출발, 카카오도 0.8% 오르면서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제는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HLB가 이제 다시 또 도전한다. 세 번째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에서 오늘까지 시세 이어갑니다. 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동시호가 상황이 조금 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천당제 오늘 하락 출발이고요. 휴젤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클래시스만 유일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과 그리고 HPSP도 엇갈립니다.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도 그렇고요.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섹터 안에서도 다소 엇갈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SM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하락합니다. 1.6%가량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펼쳐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제어의 페인터는 오늘 수폭입니다만 상승합니다. 펄어비스 오늘 1.4%가량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1%대 하락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5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군데군데 조금 빈틈들이 좀 있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쫙 뿜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출발 상황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욱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미증시 트럼프의 상관세 일부국과 면제 가능성에 이제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에 따른 영향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상승폭은 조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일단 순매도세로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선방을 했던 데 따른 일부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갭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렸었던 매물에 대한 소화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를 일정 부분 압박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증시가 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눌림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도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주도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인데 주가를 놓고 보면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보다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더 이제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차의 미국 투자 이슈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바닥권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의 투자 심리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단기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1에서 2% 정도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부터는 웬만한 2차 전지주가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당겨서 주가에 반영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2차 전지주 충분히 저감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이제 상승 업종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 업종 우위기는 합니다. 전기 가스 업종이 1.3% 상승, 한국전력이 2% 강세인데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확대되는 것도 한국전력에 긍정적이죠.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펀더멘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유틸리티주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의료 정밀 업종도 0.8% 정도 강세입니다. 덴티움이 3% 정도 상승, 역시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건설주 올라갑니다. 현대건설 4%대 상승. 최근 국내 건설주는 이제 국내 재건축 재개발, 뭐 서울시에 대한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같이 받아가면서 해외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0.6%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차익 실현 나왔다가 소폭 이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는 움직임인데 LG전자도 이제 동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점을 또 저점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것이다. 레거시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 이후의 재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은행과 보험 업종은 약세입니다.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됐을 때 금리 관련된 상품을 좀 운영하는 종목군들은 투자 심리가 살짝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금융주는 조금 더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 팀장님 말씀 살펴봤고요. 이게 금융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 일단 특히 자동차 부품주는 PBR이나 퍼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낮은데 뭐 매출 사이즈라든가 뭐 물론 이익률이 높지는 않긴 합니다만 현대차 대미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뭔가 좀 붐이 좀 일어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또 인도 쪽 시장도 우리 또 뭐 진출 많이들 해 있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위원 시장 출발 상황 말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39.41, 7.34포인트 오릅니다. 등락률은 0.28% 플러스고요. 코스닥은 723.31, 3.09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은 0.43%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1개월, 3개월로는 이제 코스피가 완전히 이겼죠. 1개월 대비로 코스피 0.50 마이너스, 코스닥은 6.87%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이 저렇게 지금 수익률이 악화되다 보니 3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8.33% 플러스, 코스닥은 6.60% 플러스입니다. 코스닥 1개월 수익률이 정말 좋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코스피는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음봉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래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거래소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되면은 4월 달에 2,800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기술적으로. 반면 아쉽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저 모습으로 끝나게 되면 4월 달에도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갈리는 3월 달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차트가 상당히 예뻐졌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1468.98 정도인데 여기가 뚫리면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에 고점이 한 4개가 걸려있죠. 이 고점 4개를 뚫리면 바로 1,490원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로. 이렇게 되면 다시 1,500원의 위협이 또 오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반대예요. 외국인 수급이 예를 들어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수급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수급이 7일 연속 순매수예요. 어저께 물론 72억으로 상당히 적은 수치긴 했지만 어쨌든 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데 의미가 있고 6일 중에 5일이 거의 평균적으로 5천억, 6천억 가량씩 계속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오늘은 630억 팔고 있긴 합니다만 또 반전을 노려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달러 자산의 매력을 느끼고 원화 자산을 파는 그러니까 역반대의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게 지금 불안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안 죽습니다, 지금. 저런 게 하나 찜찜하지만 코스피의 차트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끝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소에서 지금 현대차가 20위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7위는 기아고요. 자, 반면에 요즘에 강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좌방 우조죠. 좌방 우조가 약하면서 역시 시총 10위가 쉬운 것이 아니란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10위 안에 있었던 적이 한 3일 정도 되거든요. 오늘 다시 11위로 밀리면서 역시 시가총액 30조와 시가총액 10위라는 이 마디지수 때 어떤 관문 통과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4위의 HLB죠. 자, HLB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리보세라님 자체의 어떤 문제였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리보세라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또 항서제약의 품질 관리 이슈가 아닌가. 저번에도 여직원이 FDA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앞에서 종이를 찢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물론 그 라인이 리보세라님 라인이 아니라 다른 곳의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항서제약의 태도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HLB의 리보세라님의 문제가 없다는 그 근본적인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도전 의사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참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참 안 믿어주면 참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죠. 그게 시장에 또 냉혹한 논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9시 15분, 16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배 랭커. 네, 개장한 지 한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역시나 자동차와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31조 원의 투자안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완성차 기업은 물론이고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눈에 띄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역시나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AI 네이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혜진이 이제 이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네이버가 의료 AI 투자에 진심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의료 AI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2차 전지도 오늘 주목받습니다.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가 관세 우려 완화에 대한 호재까지 겹치면서 이로 인해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자율주행과 2차 전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양자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양자컴 같은 경우에는 양자컴 마이크로 알고가 미국 증시에서 455%가량 폭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현재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는 부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고요. 후속 기사 정확하게 나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다가 오늘 다시금 방향성 전환했는데 어제도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옵니다. 우선 외국인은 5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담아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험과 증권이 약하고요. 음식료도 빠지고 의약품 빠집니다. 전기전자 견조하고 화학 업종 오늘 0.37% 오릅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약은 오늘 상승하고요. 운송장비 2.3%가량 오르고 있고 인터넷도 1.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보면요.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시세 이어갑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상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나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오늘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이처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22% 강한 상승 나오면서 FDA의 혁신 치료제 지정 소식의 시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 흐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이게 참 한종희 부회장이 지금 이 대표로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글쎄요. 이재용 회장이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 여러 가지 지금 혁신이라든가 개혁 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잖은 차질이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유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아주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좀 이런 부고가 좀 전해져서 시장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오 팀장님 뭐 짧게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코멘트 가능할까 싶네요. 네, 일단 현재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약법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슈가 나오자마자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이제 오늘 오전 내로의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악재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은 맞긴 하거든요. 최근에 BRD도 이제 미팅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과도 손을 잡아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 표명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현재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레거시 반도체인데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나는 모습은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부분의 수요 개선도 분명히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6만 원대에서는 이제 고점 돌파를 한 번에 좀 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눌림 이후에 재반등 그리고 전고점 돌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보유하시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1분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종목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LG 화학입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컨센서스도 기존의 700억에서 1000억 후반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ESS에 대한 수주 확대 그리고 배터리 판매 가격 하락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용 효율화도 꾸준하게 진행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낙폭과대 위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20만 원 후반대까지 열어두고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주가 정말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 1,400억, 컨센서스를 3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소 이커머스 파산이라든지 이제 홈플러스에 대한 반사 수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마트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쓱닷컴의 새벽 배송 권역도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배송 시장 이전에 진출했다가 철수했었는데 이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성장 동력을 좀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8만 원 초반대 매물대 소화는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한 10만 원 선대에 대한 도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자산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가 극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재반등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종목 LG 이노텍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1,3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고부가 카메라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아이폰 16에 대한 이제 전면과 후면 카메라 공급 이슈가 함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증권사의 컨센도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역시 낙폭과대 위치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 아직도 저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저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종희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테크니션,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 중에 한 분이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전영현 레거시 담당 부회장이 있고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후임을 이제 빨리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부회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CEO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작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 출신들이 자꾸 힘에서 밀리고 재무 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 힘이 실린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었으니까 인텔의 이제 이런 흥망성쇠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를 비교를 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빈자리를 메꾸거나 아니면 전영현 부회장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우려를 빨리 좀 잠재우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모처럼 반등하는 분위기에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또 특징, 종목별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섹터별 상승률 1위는 자동차 대표주입니다. 7.12, 0 왔다 갔다 하는데 HL 만도가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5% 정도, 기아가 2%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로는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현대공업이라던가 아진산업, 화신 이런 업체들 지금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지금 그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그 엘라베마, 기아는 조지아의 공장이 있죠. 대부분 그 남부 해안 지방, 플로리다의 그 따뜻한 지역 옆에 있죠. 그래서 엘라베마와 조지아의 현대차와 기아가 공장 진출을 할 때 협력 상생이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현대공업은 거의 지금 상한가 수준인데요. 현대공업, 아진산업, 화신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캐나다, 멕시코, 북쪽으로는 멕시코가 이웃이고 캐나다는 남쪽으로 이웃이죠. 가장 먼저 때린 게 캐맥이었죠. 그렇게 때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밀어줬다가 다시 땡겼다가 밀당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피해가 누구한테 갔냐면 GM 포드 크라이슬러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미국 브랜드지만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서 많이 그 생산해서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에 준비할 시간을 줬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 회장들이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그 현대공업, 아진산업, 화신 이런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 아까 정의선 회장이 발표한 현대차, 기아의 수주뿐만 아니라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미국 공장의 수주까지 받을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이제 상황이 좋은 거죠. 좋은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공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거의 상한가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 부품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한 그리고 GM 포드 크라이슬러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위주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형주는 현대차를 보시면서 현대차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얼마나 더 가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중소형주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월등한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살아나는 공모주 시장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살아나다 보니까 최근에 공모주 시장의 성과도 좋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성과를 간단히 봤을 때 이제 지난주에 상장했던 한택이라든지 뭐 TXR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제 사전 청약에서도 흥행을 좀 보였고요.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증시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이제 공모주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중에서 라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킷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청약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을 좀 떠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셔서 투자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직접 투자가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증권사를 통한 뭐 공모주 펀드라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공모주 시장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오 팀장님 키포인트 들어봤고 이어서는 신의원님 키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 통 큰 투자하는 기업에 주목하자입니다. 자, 지금 오늘 현대차 기업이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발표하면서 현대차 그룹 계열사라던가 협력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급등하는 것 중에 휴림 로봇이라는 그 종목도 있고요. 지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지금 그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 큰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섹터냐, 어떤 업종이냐가 틀릴 뿐이지 막대한 투자라던가 MOU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종목들에게 매기가 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서 이 그 종목 선정에 이 지금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투자를 하면서 그 자신감을 내비치고 이를 타개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듯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선별한 종목은 현대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뉴스와 더불어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충분히 좀 현재도 공략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일 미국에서 뭐 정의선 회장이 31조 투자 발표와 더불어서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현대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정책이 관세가 목표가 아닌 자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대차가 오히려 또 기회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누적 판매 3만 대를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BPS 아래에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해 봤을 때 BPS 상단까지에 대한 돌파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재 오늘 좀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음봉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미국 관세 제외 소식에 오늘 많이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매수가를 21만 5천 원 이하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뭐 음봉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 목표가는 23만 8천 원, 뭐 손절가는 뭐 전저점 이탈 자리인 18만 9,200원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1만 5천 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23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노란불, 한국 경제는 빨간불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그 근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월가 국채 전문가들이 이 국채 금리의 하향,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부장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미 국채 금리 하향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왜 그런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랠리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라고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 단기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 금리가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이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금리가 너무 높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10년물 그 국채 발행을 좀 늘리지 않고 늘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늘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해서 금리 수준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 중에서 국채 보유를 좀 뭐라 그럴까요? 풀어주는 국채 보유를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또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국채 보유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과 국채 금리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요 IB들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연말 수준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4.0%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4.5에서 3.8%까지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 초보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약 한 10년물 기준으로는 50bp, 0.5%포인트 정도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 국채의 발행 물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늘리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관성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도 벌이고 무역 전쟁도 벌이고 이런 와중에서 조금 더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설명드렸던 얘기는 어떻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규제의 이슈였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관세 부과되면 미국 경제 괜찮냐, 뭐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만큼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경기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 자산의 수요는 줄고 안전 자산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말씀드렸듯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또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어떤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 그게 있었고 아주 단편적인 것이 뭐 지난달에 그 미국의 그 정부 효율부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처에서 연방 공무원들을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9월까지 30만 명 정도의 인원이 해고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도 보면 고용 시장에 나쁜 충격, 부정적인 충격을 줘서 경기 침체를 올릴 것이다. 경기 침체 확률을 올릴 것이다. 이러한 것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연준은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이고 근데 사실 미국 경제의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 그 공개시장운영위원회 그 회의에서의 결과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경제 전망의 그 내용을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 인플레이션을 2.5%에서 2.8%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전망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려서 일부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1.7%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인 1.8%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은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것이 향후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도 코로나 위기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때도 일시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네.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관세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무책임하게 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렇죠. 연준 의장의 입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한 앞으로도 이런 힘의 줄다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의 모든 경제 정책이 관세를 뭐 예를 들면 관세도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고요. 또한 감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어떤 뭐 감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 내리는 이런 것도 수요를 늘려가지고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규제 완화도 궁극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올려주는 건데 연준은 그걸 낮춰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좀 정책적인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월가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예외주의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1970년대 이후에 미국 그 증시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번 장재칠 대표님을 통해서 이 부분 좀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경제로 넘어가 보면 또 답답한 게 많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국 경제는 빨간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와 그 뭐랄까요 수출이 동반 부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도체에만 유독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올해도 좀 큽니다. 예. 지금 3월 20일까지 연초부터 3월 20일까지 우리 수출을 쭉 보면 예.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자동차가 또 1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30%가 되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에 아주 집중 그 타겟에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수출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때문에 작년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 뭐 기저 효과 아니면은 많이 밀어냈던 거에 대한 효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2월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 감소했어요. 근데 다행히 3월 20일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역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 올해 2분기의 어떤 수출 경기 거기에 보면 반도체 경기의 어떤 지표가 1분기에는 60점 정도 됐다고 하면 2분기에는 110점 정도로 올라갑니다. 거의 2배 정도 올라가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HBM의 그 가격이 좀 2분기부터 올라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좀 더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제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율로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었는데요. 지금 1, 2월 달만 보면은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율 자체가 한 자릿수로 이렇게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승용차, 철강 제품 순으로 이렇게 나열한 저희가 그 표도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성장 동력이 유지 중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가 되는 건 분기별로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그렇죠.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리네요. 아무래도 이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 정도 되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에도 이것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를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이런 부분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건설 경기의 부진은 이 올해 지금 현상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작년 성장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수출이 상당히 이제 건설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의 그 전망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보여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작년 2분기부터 건설 기성이라고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건설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활동을 표현해주는, 나타내주는 건설 기성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이제 3월 초에 발표한 1월 달에 산업 활동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7%나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위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가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대표해 주는 것이 우리 이제 전체 기업들의 부도 그 기업 수들을 보면 약 한 작년 동기 대비 약 한 117개가 더 늘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부도 기업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 부동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된다는 부분이 이제 건설 부분의 부진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설 부분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뤄드리고요.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환율도 중요합니다. 오늘 환율이 1,469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약세에 미국 증시 침체 이런 일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환율? 사실 그 올해 들어서 달러의 그 강세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대비 현재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 정도는 약 한 5%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 약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좀 더 약화가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하면 달러 가치에 대한 원화의 어떤 그 가치의 어떤 비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원화가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관세로 인한 수출에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통화 중에서 위안화가 우리 원화와 같이 달러가 강세가 돼도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가치가 예, 안 변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달러 그 가치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 약세를 보이거나 그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위안화에 원화가 상당히 동조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약간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우리 한 $20당 20에서 3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달러 원 환율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상대적인 그런 기울기 이런 부분도 환율에 잘 적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쭉 점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